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고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나눠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구속영장에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적시하고 이 대표 측근들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제 이 대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와 약속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법원의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구속 만기를 앞두고 기소됐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간업자들에게서 400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나눠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를 주고 지난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진술을 거부해온 정 실장은 검찰이 일부 민간업자들 진술에 기대 없는 죄를 만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온 정 실장은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서 8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구속영장 등에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거론한 검찰은 측근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이 대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선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도 돈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가 현금 가방을 들고 나왔다는 당시 도청 직원 진술을 확보해 가족 계좌도 추적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과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앞서 성남시 공무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능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재래식 군사력 전개와 관련한 미국의 공개적인 원칙 표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이룬 큰 성과 중 하나로 확장 억제와 해구산의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가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핵을 선택하는 대신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예측 가능성에 의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 같은 미국의 능력이 도전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we recognize fully. That is being challenged now. It is undeniable that this public threat has had a degree, it has created some anxiety in Northeast Asia.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 기인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 전개와 관련한 미국의 공개적인 원칙 표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e've got to make clear to Japan, to South Korea, to other countries that our nuclear deterrent remains robust and that we remain deeply committed again to nuclear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특별대표와 화상으로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외교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천문학적 적자로 매월 빚을 내 전력을 사오던 한국전력이 더는 이렇게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전체 발행 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합계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인데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지만 또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종혁 기자입니다.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국전력. 연간 30조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은 내부 여유가 없어 매월 발행한 한전채로 전력을 사왔습니다. 문제는 법에 따라 한전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 2배를 넘어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상 올해 발행 한도는 약 91조 8천억 원. 그런데 올해 한전이 3분기까지만 21조 8천억 원의 거액 적자를 내는 바람에 내년에는 발행 한도가 30조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 구매 대금을 더 이상 회사채에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 적립금 합계의 5배로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모두 시급하다며 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전에게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0%, 50%는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전의 재정 상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킬로와트 시당 약 50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0월 주택용 전력요금 인상분 킬로와트 시당 7.4원에 7배에 육박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울산의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2시간 만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농장주가 자신들의 키우던 곰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곰 사육 농장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 경찰들만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목요일 오후 9시 35분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농장에서 키우던 곰 3마리가 탈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엽사까지 동원해 2시간 만에 모두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장 안에 쓰러져 있던 60대 부부가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곰에게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탈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농장을 빠져나와 마을 전체가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곰 탈출 소동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불안해지요. 방에 있어도. 해나 또 어디 뭐 누가 가다가 범곰 그런 거는 다 뭐 박물관에나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해당 농장은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키우고 있었으며 정식 등록된 시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2차례 고발돼 벌금까지 냈지만 곰을 옮길 마땅한 장소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몰수 시설이 아직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행정 절차, 제반 행정 절차 추진 중에 있고 그 24년 완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숨진 부부는 곰을 맡아 키우던 사람들로 실제 주인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러시아에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구금됐던 미국 여자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 국적 무기상을 풀어줬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범죄자 석방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치열한 협상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구금됐던 미국 여자 프로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의 석방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라이너는 올 2월 러시아 국내팀 시즌 계약을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다 공항에서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대신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국적 무기상 빅토르 부트를 돌려보냈습니다. This is a day we've worked toward for a long time. We never stopped pushing for her release. It took painstaking and intense negotiations.
미국이 맞교환에 동의한 무기상은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 무기 밀매에 깊숙이 관여해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미 일각에서 범죄자 석방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다른 모든 대안을 시도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라이너를 데려올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at is a commitment that the president has to the American people. But again, he believed this was the right thing to do in bringing Brittany home. 수감자 맞교환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그라이너와 함께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원 폴 휠런의 석방도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이 휠런은 간첩이라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